일본 도쿄대학교. 그곳에서 한국 유학생 재미는 모두가 쉬쉬하던 진실을 입에 올립니다. 독도는 한국 땅입니다. 교수는 발표를 멈추라 외치고 강의실은 얼어붙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아리사, 일본 보수 정치인의 딸이자 재민의 연인이었던 그녀는 처음으로 혼란을 느낍니다. 믿어온 교과서, 아버지의 신념, 국가의 자부심, 그리고 진실. 이 영상은 사랑과 역사, 신념과 각성이 충돌한 한 청춘의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시죠. 제1장 운명의 만남, 깨어나는 감정. 지금 그 발표 당장 멈추세요. 도쿄대학교 최고의 강의실. 일본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교수 중 한 명이 한 한국 유학생의 발표를 가로막으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교수의 눈빛은 살기마저 느껴졌고 강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이는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일본 도쿄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아리사라고 합니다. 자민당 국회의원의 외동딸로 태어나 단 한 번도 삶에서 탈선이라는 것을 해본 적 없는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날 제가 본 건 단순한 발표의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인생을 바꿔놓을 거대한 균열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 재민 씨를 만난 것은 도쿄대학교 국제교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외국인 교환학생을 대상으로 캠퍼스 생활을 안내하고 일본 문화를 소개해주는 활동이었죠. 저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말씀이 곧 인생의 지침이었습니다. 아리사, 넌 어디서든 최고여야 한다. 2등은 스스로를 바보라고 쓰는 일이야. 이 말씀에 따라 저는 늘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자민당 의원의 딸이라는 이유로 저는 항상 똑바로 정갈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제가 처음으로 설렘이라는 감정을 느낀 날이 바로 재민 씨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그는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에 예의 바르고 정중한 말투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그의 피부였습니다. 화장도 하지 않았는데 저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맑은 피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배우들처럼 향수는 은은했고 치아는 고르고 예뻤으며 식사 후에는 언제나 양치를 하여 깔끔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누군가를 보기 위해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가 보내주는 짧은 메시지 하나에 웃음을 짓게 되었고 그와 만나기 위해 하루를 설레며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절함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그 공평함이 싫어졌습니다. 그가 다른 여학생들에게도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볼 때연 왠지 모르게 제 안에서 불편함이 피어올랐습니다. 왜 나만을 향한 미소가 아닐까? 왜 모든 사람에게 다 잘해주는 걸까? 어느 날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누구에게나 잘해요? 사람들 오해해요. 저도 헷갈리거든요. 그는 조용히 웃으며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아리사 씨가 좀 오해해줬으면 했어요. 제가 잘해주고 싶은 사람은 아리사 씨예요. 그 말에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고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첫 연애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2장 흔들리는 심장, 무너지는 자긍심. 재민 씨와 연인이 된 후 저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와의 데이트를 앞두고 옷을 고르고 향수를 고르고 거울 앞에서 미소를 연습하는 자신을 보며 저는 행복했습니다. 재민 씨는 다정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의를 다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겐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은 일본에서 쉽게 보기 어려운 배려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배려가 모두에게 공평하다는 것이 저를 조금씩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친절함에 감탄했고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하는 것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저는 질투를 느꼈고 그 질투는 감정의 조절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의 친구 미호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재민 씨 혹시 애인 있으세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있으면 좋겠네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나는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그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왜 누구에게나 다 잘해요? 사람들이 오해하잖아요. 저도 오해했어요.
재민 씨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오해 사실은 제가 바란 거예요. 제가 잘해주고 싶었던 사람은 아리사 씨였거든요. 그 순간 저는 울고 싶을 만큼 기뻤습니다. 처음으로 자민당 의원의 딸이 아닌 한 사람으로 사랑받는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더욱 가까워졌고 매일이 구름 위를 걷는 듯한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재민 씨가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 학교에서 한국 학생들 모임이 있어요. 일본 친구들도 초대했는데 같이 갈래요? 저는 당연히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쁜 옷을 고르고 머리를 손질하고 그가 자랑스러워할 여자친구가 되고 싶었습니다. 모임은 즐거웠고 재민 씨의 친구들은 매너 있고 따뜻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는 시간 동안 저는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편안함은 곧 깨졌습니다. 자민당 의원이 또 역사 왜곡 발언을 했더라. 일본은 반성하지 않으면 진짜 미래가 없지. 역사를 바로잡아야 해. 지성인이라면 말이야. 그 말들은 너무나 날카로웠고 그들이 말한 자민당 의원은 바로 제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재민 씨는 말했습니다. 내가 아리사를 사랑하는 것과 역사를 비판하는 건 별개의 문제야. 그 순간 저는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왔지만 그가 제 아버지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는 건 너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고 메시지를 남기고 눈물이 앞을 가린 채로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재민 씨의 메시지에도 전화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제 안의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랑과 가족, 진실과 믿음. 그 사이에서 저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3장 균열의 중심에서 무너지는 믿음. 재민은 그날 이후 아리사에게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루의 끝에 잘 들어갔어요? 라는 메시지를 보내던 그였지만 이제는 그 흔적조차 사라졌습니다. 아리사는 조용히 그러나 깊은 상처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모든 것이 꿈이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수십 번 되뇌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확실한 해답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재민을 소개했던 것이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그날의 모임에서 재민이 일본의 역사를 비판한 것에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을까요?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강의실에서 마주친 재민은 여전히 단정했고 밝은 표정을 지었지만 그 미소는 아리사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 앞 벤치에서 쇼타로가 다가왔습니다. 아리사, 오늘 저녁에 역사 토론회 있잖아. 재민이 한국 대표로 나온대. 올 거지? 그 말에 아리사의 심장은 이상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안 간다고 하면 나는 너무 비겁해지는 것 같아.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이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창백한 얼굴, 무표정한 눈, 화장도 하지 않은 모습에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그냥 조용히 구경만 하고 나오자. 그날 저녁 일본과 한국의 대학생들이 모인 역사 교류 토론회장이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회자는 산케이 신문과 연결된 교수였고 그의 발언 하나하나는 티나게 일본 측을 옹호하고 있었습니다. 아리사는 관객석 가장자리에 조용히 앉아 무대 위 재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교환학생 이재민입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 순간 강당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단호하면서도 차분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먼저 이 자리가 국적과 배경을 떠나 진실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하려는 주제는 독도입니다. 아리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삼국사기, 세종실록 지리지, 동궁여지 승남 등 다수의 한국 고문원에서는 독도를 우상국이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국은 지금의 독도입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연합군 최고사령부 지령 문서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 문서에서 일본은 독도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갖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단 한 번도 독도를 합법적으로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그 순간 사회자 교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발표 지금 당장 멈추세요. 이 말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근거를 더 제시하지 못하면 학점을 줄 수 없고
도표대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징계 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외침의 장내는 술렁였고 아리사의 입에서는 무의식적으로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재민 제발 멈춰. 그러나 재민은 단호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내세우는 근거는 학문적 자료이며 정치적 선동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모인 양국 학생들과 교수님이야말로 가장 객관적인 판단을 해주셔야 할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저는 일본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도 일본인입니다. 그렇기에 이 진실을 더더욱 바로 잡고 싶었습니다. 아리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말은 분명 자신을 향한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아버지와 그녀의 세계를 부정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토론이 끝난 후 사람들은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교수는 허겁지겁 회장을 떠났고 학생들은 재민의 이름을 속삭이며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엔 아리사와 재민만이 남았습니다. 아리사 씨 와 있었네요. 그가 말을 꺼냈습니다. 왜 그걸 말했어요? 나 아버지가 자민당 의원이라는 거 알잖아요. 아리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난 당신을 믿었어요. 당신은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었어요. 재민의 말에 아리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틀렸나요? 그가 덧붙이자 아리사는 그를 바라보며 속상했습니다. 아니요. 전부 옳았어요. 하지만 너무 아팠어요. 그날 밤 아리사는 혼자 조용히 귀가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집은 고요했습니다. 벽에 걸린 아버지의 선거 포스터와 어릴 적 찍은 가족 사진 사이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무너짐이라는 감정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나는 누구지? 아버지의 딸? 재민의 연인? 아니면 그냥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했나? 긴 밤이 흘렀고 다음날 아버지는 그녀를 불렀습니다. 아리사, 그 친구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알겠지? 아버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너는 앞으로 일본을 이끌어 나갈 사람이다. 그런 감정적인 한국인과 어울리다 보면 내 미래도 흐려질 수 있어. 잘 생각해라. 그 말을 들은 순간 아리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지 이제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그녀의 마음은 재민의 말에 이미 닿아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리사는 영국에서 정치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일본 청년 정치인으로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고 SNS와 강연을 통해 청년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일본 정치의 변화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야 진짜 정치입니다. 그녀는 어느 청년 포럼에서 그렇게 말하며 진심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 말에 좌중은 조용해졌고 어떤 이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무렵 한국에서는 재민 역시 역사교사로 활동하며 고등학생들과 함께 독도, 위안부, 강제징용 등 중요한 역사적 주제들을 진솔하게 풀어내는 수업으로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튜브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역사 문제를 다루는 콘텐츠를 제작하며 양국의 청년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리사에게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재민이었습니다. 오사카에서 열리는 한일 청년 평화 포럼에서 발표하게 되었어. 혹시 도쿄에서 시간이 된다면 오사카로 내려올래? 메일을 읽은 순간 아리사는 두근거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몇 년 동안 이어져 온 연락이었지만 직접 만나는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열차표를 예매했습니다. 포럼 당일 오사카의 컨벤션 센터에는 수백 명의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무대 위 재민은 청중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저는 한 사람을 위해 이 이야기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 사람은 저에게 질문을 던질 용기를 주었고 제 목소리를 내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지금 이 자리까지 이끌어준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무대 뒤편 아리사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회의장을 빠져나와 컨벤션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시의 불빛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녀는 고요 속에 잠긴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재민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몇 초간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렇게 보니 좀 어색하네요. 아리사가 말하자 재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대로예요. 그때 그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당신이랑 다르지 않아요. 둘은 도시의 야경을 배경으로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근황, 바뀐 생각들, 그리고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가치들. 그 속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신뢰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재미는 문득 진지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리사 씨, 앞으로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으세요?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모두가 틀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세상, 질문할 수 있는 세상,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요. 그리고 그 길을 혼자 걷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요. 재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길을 저도 같이 걸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 말에 아리사는 가만히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오랜 세월 수많은 오해와 상처, 두려움을 지나왔지만 두 사람은 결국 같은 곳에서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둘은 함께 포럼의 폐회식을 지켜보며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나아갈 용기를 새겼습니다. 진실은 때로 불편하지만 가장 강한 연대의 시작이 된다. 아리사와 재민의 여정은 그렇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국경도 과거도 언어도 이념도 넘어서 서로를 향한 믿음 하나로 말입니다. 진실은 때로 사랑보다 아프고 신념은 때로 가족보다 무겁습니다. 하지만 침묵하지 않았기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